숫자가 지금 11, 22, 33, 44, 1부터 4까지 두 개씩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적혀지는 8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숫자의 곱이 10보다 작도록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곱의 값이 3 곱하기 4의 값은 10이니까 3하고 4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네? 4 곱하기 4의 값은 16이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다른 숫자들은 곱해서 10보다 큰 경우가 또 있나?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은 3, 4는 이웃하면 안 돼. 4하고 4도 이웃하면 안 돼. 그렇게 배열할 수 있는 가집자를 구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 3하고 4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3하고 3은 이웃해도 되는 거지. 어렵다. 3하고 4가 이웃하면 안 돼. 그리고 4하고 4도 이웃하면 안 돼. 어떻게 하지? 근데 3하고 3은 이웃해도 괜찮아. 진짜 어렵네.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거. 모든 경우에서 빼서 문제를 풀까? 3, 4가 이웃하지 않을 때. (11, 2, 3, 3이라는 숫자 있죠? 이건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어. 일단 선생님이 6개를 먼저 배열하려고 합니다. 6개를 배열하는 거는 6팩의 값을 2팩, 2팩으로 나누게요. 이것들이 막 순서 바뀌어 있겠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것도 구분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몇 가지야? 이게 6팩의 값은 720, 720을 8로 나누겠습니다. 그 90가지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처럼 3이 유타지 않은 경우도 있고 3이 유타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3이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세볼까? 3이 이웃하는 경우의 숫자는 3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봐서 5개가 순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1 두 개가 순서 바뀌는 거 의미가 없고 2 두 개가 순서 바뀌는 의미가 없거든. 120을 4로 나누게 했더니 30까지인가요? 3하고 3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3하고 3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112를 먼저 배열할 거야. 112를 배열하는 경우는 이건가요? 112를 배열한 다음에 3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이것들 먼저 배열한 다음에 3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4군데 중에 5군데 중에서 3이 2군데 들어가면 돼? 앞에 있는 세입값은 24를 4로 나누기 때문에 6에다 10을 곱했으니까 60. 3이 이 90가지 중에는 3이 이웃하지 않는 녀석은 60가지고 3이 이웃하는 거는 30가지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 60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4를) 집어넣으려고 해. 4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4는 여기에 들어가도 안 되지. 4는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 4는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밖에 못 들어가? 4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군데인데 4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 4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만 골라서
이 60까지에다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만 집어넣으면 돼? 이게 180인가? 근데 지금은 3이 두 개가 이웃에 있으면 4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4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4는 여기도 들어가도 안 되지. 그럼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그러면 이때는 30 곱하기 4C로 해야 되겠다. 얘도 180인가? 두 개 더해서 360까지입니다. 이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좀 힘드네요. 또 29번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즉 1, 2, 3에서 화살표를 받는 녀석의 값이 2개거나 3개면 좋겠어.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짝수였으면 좋겠다고? 아, 이것도 어렵네. 자, 일단은 치역의 값이 2개인 경우하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됐을 때는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의 값은 짝수라고 얘기했잖아. 이것들 중에 화살표 받는 게 2개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고 그 2개의 곱의 값은 짝수여야 되거든? 그럼 둘 다 홀수로만 가는 경우만 빼면은 곱의 값은 무조건 짝수인 거지.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서 화살표를 받는 녀석의 값이 8개 중에 2개가 화살표를 받았으면 좋겠거든? 8개 중에 어떤 2개를 뽑아서 그 2개 화살표를 받는 게 치역이 2개인 경우거든? 그런데 8개 2개를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2개가 만약에 1, 2를 뽑았다고 치자. 1, 2를 뽑았을 때는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이 몇 가지야? 1, 2로만 화살표 가는 게? 1이 갈 수 있는 데는 2군데, 2가 갈 수 있는 것도 2군데야, 3이 갈 수 있는 것도 2군데야? 그런데 몽땅 다 1로 가면은 치역이 2개가 아니잖아. 몽땅 다 2로 가도 치역이 2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몽땅 1로 가는 거, 몽땅 2로 가는 건 두 가지 빼려고.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뽑은 거거든? 근데 아무렇게나 뽑으면 안 되잖아. 홀수만 뽑으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8개 중에 2개 아무거나 뽑으면 안 되고 홀수 4개 중에 2개를 뽑은 건 안 되지. 홀수 2개를 뽑는 경우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가지 숫자가 요게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가지 숫자네. 이런 거 맞으세요? 이러면 홀수로만 화살표 가지 않기 때문에 고백감을 있고 짝수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치역의 개수가 2개였을 때는 8C 2일분의 87 4C 22 곱하기 6이에요? 그럼 130인가? 두 번째는 치역의 개수가 3개인 거 하려고. 치역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은 아무렇게나 8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8개 중에 1, 3, 4를 뽑으면 어떻게 되지? 고백값이 짝수 맞아?
그런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뽑은 다음에 1이 갈 수 있는 건 3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는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건 1군데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고백값이 어떤 경우가 안 되는 거지? 고백값이 홀수인 경우가 안 되는 경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빼야 될 것 같은데? 8개 중에 아무렇게나 3개를 뽑아서 화살표 보내면 안 돼. 몇 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안 된다고. 내 홀수 4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안 된다고? 이해된 거 맞으세요? 83의 값이면 3, 1분의 8, 7, 6. 부모가 6이니까 6을 약분했어. 그럼 8, 7, 56이에요? 52 곱하기 6? 52한테 6 곱하면 누구야? 두 개 더했습니다. 두 개 더하면 누구죠? 네, 아까 답이 444였던 것 같아요. 30번은 포기합니다. 다음 거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이해되죠? 자, 4월 13일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채점하고 있습니다. 네, 채점해주세요. 뭔 동그라미를 이렇게 소심하게 치냐? 어떻게 하냐? A 플러스 C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다 더하기고 비리는 마이너스야? 더해서 10이어야 돼. 의미하인 정수. A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C라는 녀석과 B하고 D를 더한 녀석은 10이라며. 두 개 더해서 10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값은 절대값 2보다 작가 나왔다고? 절대값 2보다 작으려면 이 차이값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두 개가 각각 누구였을 때 차이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빵하고 10이면 돼? 그럼 차이값이 뭐가 나와? 10이어서 안 되잖아. 아, 그런 걸 찾으면 되겠다. 누구하고 누구면 되는 거지? 4, 6이면 돼? 5면 돼? 6, 4면 돼? 7, 3이면 돼? 안 돼요? 어? 끝났네. 그럼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이거 바라고 있는 거네. 나의 바람은 첫 번째 A 더하기 C 더하기 2라는 녀석의 값이 4였을 때는 BD라는 녀석의 값이 6이 되는 경우가 필요한 거네. 두 번째 경우는 5였을 때는 5가 나오는 경우가 필요한 거고 세 번째 경우는 6이었을 때 4 나온 경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때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아까 모든 경우의 숫자를 구할 때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의미하인 정수 3개 더해서 4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BD 더해서 6이 나왔으면 좋겠어. 두 개 뭐 할 건데?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죠, 이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는 곱해서 풉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H5가 될 거고 2H5인가요? 그 다음 건 3H6이고 2H4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함수였습니다. 첫 번째 거는 6C4, 6C. 두 번째 거는 7C6, 7C1, 7C, 6C1, 8C2, 5C4에서 5C1이라고요? 자, 첫 번째 거는 15 곱하기 7, 105. 두 번째 거는 21 곱하기 6, 맞아요? 마지막은 이것만 더하면 답이겠네. 더하기를 못하겠다. 371. 자, 그 다음 모르는 거는 쭉 모른다고요? 어디 보자. 29번 할 수 있는 문제일까? 0, 1, 2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5개짜리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까지 하려고 합니다.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0과 1을 각각 한 개 이상씩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의 값이 필요하다고? 0과 1을 한 개 이상 가져오라고? (0을) 최대한 많이 데려오면 몇 개까지 데려올 수 있어? 0을 4개 데려왔으면은 1을 반드시 데려와야 돼? 0을 만약에 3개 데려왔다고 한다면 1을 2개 데려와도 돼? 1을 하나만 데려와도 돼? 0이 2개 있다면 1은 2개 써도 되죠? 0이 2개 있을 때 1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0이 하나 있고 1이 2개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네요. 1 3개도 되네요. (0이) 2개, 1 3개도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0 하나였을 때 1 4개도 돼요? 1 3개도 되고요. 1 2개도 되고요. 1 1개도 돼요? 0이 없으면 안 되죠. 1이 없으면 안 되죠. 다 쓴 것 같은데? 근데 이것들을 배열해서 5자리 자연수 만든 다음에 이거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숫자 몇 개야? 네, 무조건 1로 출발해야 되죠. 이거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 4개 있죠. 만일, 만십, 만백, 만천. 이거 4개 배열하려고 합니다. 몇 개 있을까요? 1로 출발하는 게 몇 개야? 2로 출발하는 건 몇 개야?
자, 이거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무조건 1로 출발해야 되죠? 1로 출발하면은 나머지가 1 2개, 빵 2개 배열해요? 이게 몇 가지예요? 되신 거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이니까 1로 출발할 수도 있고 2로 출발할 수도 있잖아. 1로 출발했을 때는 빵빵 1, 2를 배열해야 돼? 빵빵 1, 2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빵빵 1, 2. 2로 출발한 녀석은 몇 가지죠? 그 다음 녀석 하고 있습니다. 1로 출발한 녀석의 값은 2로 출발했을 때는 1로 출발할 수밖에 없네. 몇 가지예요? 1로 출발했을 때가 몇 가지죠? 2로 출발했을 때는 1로 출발했을 때 2로 출발할 때 1로 출발할 때 2로 출발할 때 다 했습니다. 한 가지, 네 가지, 여덟 가지. 얘가 24를 4로 나누기 때문에 6가지. 이건 12, 6, 6, 12. 얘가 12, 4, 16. 얘가 12, 12. 다 더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게 제일 힘들다, 이게. 지금까지 5, 13, 19, 19 더하기 18, 37, 37 더하기 18, 55, 59, 75, 75한테 40만 더했어, 이제. 네. (30번을) 풀어줄까 말까? 어렵진 않은데 그냥 버립니다. 문제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쌤이 홀수번 풀어드리고 니네가 짝수번 풀고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지금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은 그림을 갖다 그렸을 때 제일 가운데가 4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정규분포는 종모양 평균값 대칭이라고요? z는 가운데가 빵인데 지금 z가 아니죠. 지금 x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는 4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가 x의 값이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7일 때까지 그 숫자보다 작을 확률 값을 다 더하라고 하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까지 다 더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느낌이 오는데? 3하고 5의 평균값이 4 아니야? 네. 6이랑 2의 평균값이 4인 것 같은데? 7하고 1의 평균값이 4잖아. 문제의 질문은 졸라 유치한 질문이야. 야, 여기 한 칸씩 떨어져 있는 눈금들이 있어. 여기 3하고 5가 여기 있고 3보다 작을 확률하고 3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잖아. 5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 두 개 더하면 누굴까? 빨간색을 일로 옮겨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5보다 큰 같은 확률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 밑에는 넓이는 항상 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누구란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겠네. 2하고 6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것도 1이라는 얘기 같은데 2보다 작을 확률로 6보다 작을 확률은 똑같이 1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 1과 7에 대해서도 이것도 1이겠네. 근데 이게 누구지? 네, 이거는 절반이니까 2분의 1인가요? 답이 뭐라고요? A의 값은 2분의 7인 것 같은데 답이 뭐냐고요? 이렇게 쉬워 세상의 문제가. 그럼 10번은 도전해 볼까요? 종모형의 그림이 정규분포라고 하니까 종모형이 있고요. x의 가운데는 평균값 m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시킨 거는 k한테 11을 대입하라고 하는데 k한테 11을 대입하게 되면 4부터 12까지 그게 최대값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쏠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4부터 12까지 이렇게 쏠려 있으면 여기 넓이는 별로 안 커 보이는데 넓이값이 제일 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4하고 12가 정확히 정 가운데가 m이 정 가운데면 좋겠거든? 그래야지 넓이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정확히 4하고 12의 정 가운데가 m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4하고 12의 평균값은 8이에요? m값은 그래서 8이라는 얘기야.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가운데 있어야지 넓이는 제일 큽니다. 이해된 거 맞죠? 네. 이제 12번을 선생님이 풀어드릴 테니까 11번 풀어드리면 12번은 당신들이 해보세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반인데 지금.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평균값을 알려준 적이 없어.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네, 가운데가 m입니다. 가운데가 m인데 64보다 클 확률과 56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다고 하거든? 그러면 56이 작은 숫자니까 56이 한 여기쯤에 있고 64의 값은 여기쯤에 있어서 56 왼쪽의 넓이랑 64 오른쪽의 넓이가 똑같았으면 좋겠어. 이걸 가지고 m값을 구하라는 것 같은데 56과 64 두 개 더하면 120? 정 가운데는 60인가요? 가를 통해서 m값이 6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되신 거 맞나요? 근데 60이 평균값이잖아. 60이 평균값이어서 얘가 2x거든. 네, 어서오세요. 근데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뭐지? 지금 나라는 조건을 보니까 분산을 이용해서 풀라는 것 같거든. 분산 구하는 공식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에 평균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게 요게 분산이거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고. 그런데 이게 3016이라며. 3616. 근데 60을 제곱한 게 이게 3600이야? 3616에서 3600을 빼라고? 그럼 16이에요? 그래서 분산값이 16이에요. 그럼 문제가 언급하는 확률 변수 x는 평균값은 60, 분산값은 16인데 16은 4의 제곱이라고 쓰려고. 이걸 가지고 이 확률을 구하라는데 확률의 값을 구하려면 표준화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 이제 표준화는 할 수 있을걸? x의 값은 z라고 쓴다고요? 근데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한다고? 68에서 뭘 빼? 60 평균을 빼? 수빈이가 모르는 눈빛을 가지고 있네요. z라는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의 값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 나누기 한 게 이게 z가 돼. 그러니까 68에서 평균 60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 4로 나누기가 돼. 그게 누구죠? 2죠? 4분의 8이어서 2죠? 68에서 60을 빼면 8, 그걸 4로 나누겠더니 2죠? 그때 문제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은 z가 아니다. z로 바꿀 필요가 없었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60을 대입했더니 얘가
60 더하기 4 대입했더니 6? 이건 66이야? 얘가 60 더하기 8이어서 68? 얘는 80, 70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은 60부터 어디까지 확률의 값이 누구예요? 라고 준 거잖아. 그 중에 우린 68을 봐야 되는 거야, 지금? x의 값이 60부터 68까지 확률이 뭐래? 표에서 0.4771에? 그럼 문제가 준 건 여기 넓이 값 준 거잖아,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68보다 작을 확률 여기까지 다 하고 뭐라고? 그럼 답은 여기 왼쪽 넓이 0.5를 더해야 되겠네? 그럼 0.5를 더해서 0.977이가 답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12번을 풀어볼까요? 유민아 혹시 숙제가 돼 있나요? 하지만 여기는 안 돼 있나요? 네, 점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홀수번 풀어주고 짝수번 풀게끔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번 지난 시간에 풀어드린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 네 분이 다 똑같은 답이 나와서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3번 풀어드리면 당신들은 14번 풀 겁니다. 13번 문제가 확률 변수의 값이 x가 평균의 값은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3분의 m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앞에 건 평균값이고 뒤에 건 표준 편차의 값을 줬으니까 분산값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이게 분산값이네. 지금 표준 편차의 값은 3분의 m입니다. 근데 확률값이 이 확률의 값이 0.9987이었을 때 m값을 구하세요. 나는 표준화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x의 값은 z라고 쓰면 되는데 2분의 9의 값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2분의 9는 평균값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하자고요. 자, 이 값이 0.998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z의 값은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네, z의 값은 정 가운데 0이라고요? 근데 0.9987이었으면 좋겠는데 0.9987이 될 만한 숫자를 찾읍시다. 0.4987?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확률의 값이 0.4987이라며 0부터 3까지 확률, 여기 확률의 값이 0.4987이고 그 왼쪽에는 넓이의 값은 누구죠? 절반이니까 0.5인가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이 0.9987이야?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라는 얘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3분의 m을 곱했더니 m 2분의 9 마이너스 m의 값이 m입니다. 따라서 m값이 누구라고요? 2m이 2분의 9여서 이해되신 거 맞죠? 자, 14번은 당신들이 풀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의 값은 m, 분산값은 100이 분산,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그런데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거라고 하거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50보다 작을 확률을 요구했는데 표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z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표준화해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니까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준화하려면은 x는 z라고 바꿨을 거고 50을 뭐라고 쓰겠다고요? 이거 한번 좀 불러줘 볼래요, 수빈아? 네? 여기다 선생님 뭐라고 쓸 거지 지금? 10분의? 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이 0.2119라고 얘기하는데 z의 값은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네, z는 가운데 0이에요. 0보다 작을 확률은 뭐야?
0보다 작을 확률이 0.5야? 그런데 누군가보다 작을 확률이 0.5보다도 작다는데? 그럼 눈금은 한 여기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10분의 50-m이라는 눈금이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이 넓이가 0.5보다 작은 넓이인 0.2119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넓이가 0.2119면 여기 넓이는 몇이야? 0.2881? 그게 있다. 근데 여기 써있는 거는 0.8 여기다 대입해서 0부터 0.8까지 넓이가 이거라고 얘기한 거잖아. 0부터 0.8까지 넓이. 여기 넓이가 0부터 0.8까지 넓이가 0.2881이라고 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0.8이면 여기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0.8이란 얘기야? 양변 10배 했습니다. 10배 했더니 50-m의 값이 마이너스 8? m 값은 58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는데 또 풀어드립니다. 15번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조금만 연습하고 나면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값은 m이고 분산값은 지금 시그마 제곱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음 두 개를 빼가지고 0.366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표준화했더니 0부터 뒤에 거 표준화했습니다. 뒤에 거 표준화했더니 시그마분의 10인가? 그 다음에서 표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확률의 값이 0.3664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Z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Z에 대해서 가운데는 0인데요. 0부터 누구까지 확률이 있다고? 시그마분의 12가 여기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는 반대쪽에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거는 이 확률은 여기 넓이잖아? 근데 이 확률의 값은 여기 넓이에요? 근데 이 파란색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를 뺐더니 0.3664라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표는 항상 0부터 어딘가까지 넓이를 주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여기 파란색 넓이의 값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색칠 안 된 거 넓이도 x인가요? 그럼 빨간색 넓이의 값은 누구여야 돼? 빨간색 넓이는 0.5 빼기 x여야 돼? 그럼 결국 이 파란색 빼기 빨간색은 파란색이 여기 x인 거잖아. 빨간색이 0.5 마이너스 x인 거고. 그게 0.3664예요? 그럼 뺐더니 2x 마이너스 0.5를 이항했더니 0.8664? 2로 나누겠습니다. x의 값이 0.4332야? 그러면 여기서 칠한 넓이의 값이 0.4332가 나오려면 0부터 1.5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5라는 얘기잖아. 1.5의 값은 2분의 3이고. 그럼 시그마가 몇이면 돼?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6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알 것 같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 판단할 건 여기서부터 판단을 시작해야 되거든. 확률 변수 x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의 값은 당연히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가운데 m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 또는 이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야. 이 그래프의 y좌표가
x가 누구일 때 확률을 다 얘기하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확률 밀도함수가 100-x하고 100 플러스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y값을 갖는다고 하거든. 그럼 똑같은 y값을 가지려면 똑같은 y값을 가져야 된다면 지금 100-x의 값을 대입한 녀석과 100 플러스 x의 값을 대입한 게 똑같은 값을 갖는다고 써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n값이 누구라고요? 네, n값이 100인 걸 알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으로부터는 평균값을 구하세요. 그럼 평균값을 구했으면 대입해 봅시다. 대입했더니 문제가 언급한 확률은 100부터 108까지 확률인가? 그게 0.47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걸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표준화부터 해야 됩니다. 평균값이 100이고요. 아직 표준 편차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표준화했습니다. 100을 빼면 빵, 100을 빼면 8, 빵부터 8까지인데 시그마로 나누게 해야 되잖아. 시그마분의 빵은 빵이고요. 시그마분의 8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이제 Z로 바꾼 다음에 Z로 바꿨으니까 0.477을 찾아봤더니 빵부터 2까지 확률의 값이 0.477이니까 이게 지금 빵이어야 되나? 이게 지금 2여야 되나? 그러니까 시그마가 누구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평균값은 100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4라면서요. 그때 확률 값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94부터 x의 값이 114였을 확률인데 표준화했습니다. 100을 먼저 빼야 되잖아. 100을 빼면 마이너스 6, 10. 그걸 4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0은 2분의 3이어서 1.5인가? 마이너스 4분의 6은 1.5. 4분의 10은 2.5인가요?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건 지금 이걸 구하라고 했거든. z의 값이 가운데가 빵인데 마이너스 1.5 플러스 2.5가 있습니다. 근데 0부터 2.5까지 확률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확률의 값이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5에서 빵까지 넓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넓이는 0에서 1.5까지 넓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뭘 쓰라고요? 1의 숫자만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빵으로 끝나야 돼요? 망했네요. 두 개 있네요. 앞자리까지 더하겠습니다. 1을 올라갔으니까 2로 끝나야 돼? 2빵은 66이야? 33이니까 6, 7로 끝나야 돼?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풀어드리고 18번 푸세요. 자, 17, 네. 네. 여기 94에서 마이너스 1.5 어떻게 바뀌는지 100을 빼면은 마이너스 6. 그걸 4로 나누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6은 평균 100을 빼고 첫 번째 숫자를 빼고 두 번째 숫자로 나누기 하는 거거든요.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17번으로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파트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 애들이 적은 노력으로 매우 잘하거든? 너희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m하고 시그마가 누구지 궁금해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값은 빵이 m입니다. 근데 3보다 작을 확률도 0.3. 3부터 80까지 넓이도 0.3이라고? 근데 3보다 왼쪽에 있는 넓이의 값이 0.3이려면 0.5보다 작잖아. 그럼 3의 값은 한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기 넓이의 값이 대충 0.3처럼 보입니다. 근데 3부터 80까지 넓이도 0.3이라고? 지금 여기 넓이가 0.3이면
여기 넓이 0.2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80의 값은 한 이런 데 80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넓이의 값은 0.1이면 돼? 이런 거 맞아요? 그래야지 3 왼쪽 넓이 0.3? 3부터 80까지 넓이도 0.3인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가 봐. 근데 이 상황일 때 이걸 힌트로 드릴게요. Z로 바꿔서 문제 푸세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 그럼 X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Z로 바꿔서 풀라는 얘기 같거든? 그럼 이거 Z로 바꿔야 되잖아. 자, 표준화했습니다. 3이 뭐가 되죠? 지금 X의 값은 평균값은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라며. 자, 그래서 3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시그마분의 3-M.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의 값은 시그마분의 3-M인데 80은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80-M이에요? 네. 이 녀석의 값이 0.3이에요. 그럼 방금 전 X라고 봤던 녀석이랑 똑같이 Z로 보면 되겠네. Z의 값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빵입니다. 시그마분의 3-M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그마분의 3-M의 값이 여기쯤에 있으면 좋겠고요. 한 여기쯤에 시그마분의 80-M의 값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넓이의 값 0.1이라고? 0.1 있다 여기. 0.1이었을 때가 0부터 0.25라고? 그래서 뭘 알고 있다고요? 시그마분의 80-M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얘는 0부터 0.5이라고 되어 있는 게 0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시그마분의 3-M부터 0까지 여기 넓이의 값이 0.2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 이게 시그마분의 3-M이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이건 0부터 0.5까지야. 0부터 오른쪽으로 0.5까지 넓이가 0.1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건 0에서 왼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누구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네, 이건 마이너스 0.5여야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재환이 이해된 거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M이랑 시그마만 구했으면 좋겠는 모양인데? 연립 방정식이 그진데? 80-M의 값은 0.25 시그마. 그 다음이 3-M의 값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두 식을 빼야 되잖아. 뺐더니 77? 뺐더니 0.77? 그럼 시그마가 몇이란 얘기예요? 100인가요? 그럼 시그마한테 100을 대비했더니 25잖아 이거. N값은 누구란 얘기죠? M이 누구일까요? 두 개만 더 하세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평균의 값은 M,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 맨날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얘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얘 때문에 지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M은 자연수라고 얘기합니다. F한테 2분의 11을 대입하라며 2분의 11을 대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문자 X의 값이 2분의 11보다 작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X한테 대입밖에 안 했습니다. 그 확률의 값이 0.5부터 이랬으면 좋겠다면서요?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13을 대입하라며 2분의 13만 대입했습니다.
근데 2분의 13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0.8413이라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하나는 방정식인데 하나는 부동식이어서 m이나 시그마의 값을 구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줬나 봐. 자, 일단 여기다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표준화하게 되면은 Z라고 쓸 건데 오른쪽에 누구죠? 시그마분의 2분의 13 마이너스 m인가요? 얘가 0.841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굴 쳐다봐야 되는 거야? 네, 이거는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확률인데 0부터 1까지 확률의 값이 0.3413이라고? 그래서 이건 1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얘기야? 요거 더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똑같다고 놓을 수 있는 거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방정식에서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곱한 다음에 m을 이항할까? 그럼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이 2분의 13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표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했습니다. 시그마분의 2분의 11 마이너스 m이죠? 근데 얘는 범위로 줬잖아. 이 확률의 값이 0.5보다는 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가 누구일 때가 0.5야? 동그라미가 그렇지 중간이 누군데? 그 평균이 누군데? Z는 평균이 누구라고? 0. 네, Z는 가운데 0이었죠? 시그마분의 2분의 11 마이너스 m의 값은 0보다는 큰 것 같아야 돼. 그래야지 0.5보다 클 수 있어, 넓이가. 그런데 0.691오면 누굴 쳐다봐야 돼? 이해된 거 맞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됐을까 봐? 혹시 이해 안 됐을까 봐? Z에 대해서 가운데는 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보다 작을 확률이야, 이거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정확히 0.5인가요? 그리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이 0.691호?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값이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말한 거지,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따라서 시그마를 곱했습니다. 시그마를 곱했더니 시그마를 곱해도 0부터야? 근데 시그마의 값 대신에 대입할까 말까? 양배 두 배부터 일단 할까? 두 배 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시그마의 값이 누군데? 이거라고? 이거 대입하려고. 대입했더니 0부터 이렇다고요? 그럼 m의 범위를 구하려고요. 이거 풀어주면 m값의 범위는 되셨어요? 이제 이거 풀려고요. 이항하면은 m 2분의 13을 이항했더니 2분의 22 빼기 2분의 13? 22 빼기 13은? 근데 m은 자연수라고 했잖아. m값이 5면은 m한테 5 대입했더니 시그마는 누구예요? 인제 문제가 0.9772가 나오는 문제를 한 번만 더 푸세요. 0.977이면 이거 쳐다봐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pk는 x가 k보다 작을 확률이죠.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했더니 누구예요? 이제 시그마 알잖아. 평균도 알잖아. 요 녀석의 값이 0.9772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라고요? 이라고요? 이제 2분의 3 곱했더니 3, 2항 했더니 8. K값은 8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다음 페이지 19번 문제 풀려고요. 19번 문제는 문제가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있고 평균의 값은 8하고 3이라고 얘기합니다. 8하고 표준 편차는 3이어서 확률 변수 x의 값은 평균값은 8, 표준 편차의 값은 3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의 값은 4부터 8까지 확률이랑 y? y가 갑자기 왜 나오냐? 아, y에 대해서 설명했어? y의 값은 평균의 값이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라고요? 다음과 같은 확률의 값이 2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할 생각입니다. x의 값을 표준화했더니 x의 값은 8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누기 할 거라서 8을 빼고 3으로 나누기 했더니 이렇게 돼요? 8 빼고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 것도 표준화하려고요. 근데 이번에는 y라는 변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표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했더니 오른쪽이 누구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수빈이 지금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문제가 구하라는 건 이걸 구하라며. 문제가 구하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걸 구하라고 했거든? 이거 표준하면 누구야? 네, 이게 표준한 거죠? 그럼 내가 이 값을 구하려면 m이랑 시그마를 알아야 되겠네. 근데 m하고 시그마의 값은 여기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이씨,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문제 생겼다? 뭐지? 이게 왜 2분의 1이라고 얘기하지? 그림을 그려볼까? 2분의 1이면 절반이잖아. 종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가 빵이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어. 지금 이거의 넓이의 값이 이거죠. 근데 이건 누군가보다 클 확률이야? 누군가보다 클 확률의 값은 이런 거야? 근데 두 개 더해서 0.5라며. 그럼 여기 파란색 넓이가 여기 파란색 넓이랑 똑같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 눈금이 누구란 얘기야? 우리의 바램은 이게 3분의 4가 우리의 바램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대화성끼리 곱하려고요. 대화성끼리 곱했더니 24-3m의 값이 4시그마?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m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대입 좀 하려고 하거든? m값 구하려고 해. 3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m값은 8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야? m이 누군지 시그마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8은 지워져? 3분의 2 시그마인데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를 빼야 되잖아. 네, 2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로 약분했더니 2예요? 네,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0부터 2까지 확률이라면 0부터 2까지 확률이 0.477이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답은 뭘까요? 0부터 2까지는 0.477이라며. 근데 2보다 왼쪽의 넓이 보래잖아. 답이 뭐냐고. 0.5를 더해야 돼? 0보다 왼쪽 넓이 더해줘야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도전해 봅시다. y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평균의 값은 50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평균값은 65라고 얘기했고 표준 편차의 값은 2시그마가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 4시그마 제곱이니까 2시그마를 제곱한 거죠.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x의 값이 k보다 큰 나타날 확률의 값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y의 값이 k보다 작거나 나타날 확률의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했더니 z의 값이 뭐보다 클 확률이죠? 시그마분의 다음 녀석도 표준화하려고요. 표준화했더니 z의 값이 2시그마분의 k-65. 근데 둘 다 확률이 똑같다는 것 같은데? 둘 다 확률의 값은 0.1056. 그림을 그렸습니다. z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중이고요. 가운데는 빵입니다. 근데 누군가보다 클 확률이 쪽이면은 숙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는 149쪽까지만 해가지고 와요. 이번 다음 주 화요일날 오실 때 해야 될 거는 그 다음 모의고사야. 4월 13일 다음에 있는 거. 화요일에 네. 화요일날 하는 거는 모의고사 4번 풀어오기. 거기다가 저거 하나만 더 할까?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이 저번에 지수로 감수했고 그 다음 챕터가 삼가감수죠. 네. 너무 많아. 했어요. 네, 풀도 했어. 유미는 모의고사 확통 풀이한 거 지금 녹화한 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